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입니다. 단국대학교도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교입니다. 네, 단국대학교는 죽전 천안이 같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죽전이 용인 캠퍼스고 그 다음에 천안이 분교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로 뽑는 교과 종합 인원이 이렇게 있고요. 종합으로 더 많이 뽑네요. 그 다음에 논술 우수자로 이 정도 인원을 뽑고, 실기 전형으로 뽑고, 수능으로는 800명 정도 이렇게 뽑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안도 똑같이 논술 전형 보는데 인원이 적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논술로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다 단국대는 죽전 캠퍼스 도전을 하고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이 학교폭력은 다 요즘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혹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역 메디바이오 인재 전형명 이런 게 생겨서 의예과, 치예과, 약학과를 이렇게 뽑는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4, 5등급 친구들이 메인이니까 의대 갈 저기가 아니니까 넘기도록 하고요. 네, 정시 모집에서도 뭐 반영 비율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실제 수능 정시 컷 자체의 변화가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논술 우수자는 교과 20에 논술 80% 형태로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당연히 뭐 교과 확인을 하고 학생부 종합일 때는 비교과랑 합쳐서 일괄 100으로 해서 한다. 근데 여기에도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어디나 똑같지만 면접형은 등급이 조금 더 낮고 서류형보다 그래서 등급이 조금 자신 없다. 아, 나 면접에 진짜 강점이 있다 하면은 면접 전형 당연히 생각을 하셔서 등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 동일하니까 넘어갔고요. 그래서 수시랑 정시 모집 그리고 정시 모집, 정식 파이터, 정시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나 다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논술로 뽑는 인원이나 면접형이나 똑같구나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표시는 B4번 계열 학부라서 교직과정 설치 모집 단위이고 일부 조정될 수가 있다. 네, 교직과정 설치된 거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가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은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죽전 캠퍼스도 이렇게 인원을 뽑는 학생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과들이 있는데 해당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인문계열에 언어계열 된 학과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근데 여기는 논술 우수자를 따로 뽑진 않네요. 여기 내신 컷은 제가 안 봐가지고 이따가 한번 같이 지금 파일 한번 찾아놓고선 보면서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서류형 면접 없이 보는 형태 죽전은 이렇게 이 전형으로 200명, 천안은 400명 뽑는다. 그래서 학생 생활 기록부만 보고서 뽑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서 제출해놓고 기다리는 형태라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쓰는 친구들이 선택하는 전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해병대 군사학과를 제외한 면접형 죽전에는 199
천안은 43명 해서 1단계에서 3에서 5배수 인원을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이 30%다. 근데 면접 비중이 엄청 비율적으로는 높아 보이진 않네요. 다른 데는 조금 더 면접 비중이 높았던 느낌이었는데 또 환산해서 들어가는 점수나 내신에서의 차이가 몇 점 정도 나는지 면접도 환산 점수가 뭐 최저점이 몇 점에서 시작해서 제일 높은 게 몇 점인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보셔야겠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이라서 학생들이 쓰고 면접하고 딱 끝나는 이게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수능까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경쟁이 선호도가 그래도 더 있을 학교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특수한 경우라서 이게 뭐 공통으로 보는 영역에서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지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네. 면접과 체력 평가가 들어간 형태로 뽑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능 인원 죽전이 794명, 천안이 732명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수능으로 다 어느 대학교나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능으로 반, 수시로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4, 5등급 친구분들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학을 이 등급대에서 그러니까 학종으로 못 쓰는 대학교들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정시까지 그래도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남은 1년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게 공부를 하면서 수시 전략도 짜고 정시까지 고려한 대학 입시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 지역의 학교에서 졸업한 친구들만 쓸 수 있는 거라서 네, 해당 지역의 학생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면접 평가에는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 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그러면은 요거 보고선 질문을 하겠죠. 거기 생기부에 써져 있는 활동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서류 평가에서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럼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유불리가 있고 지금 만약에 2학년 2학기까지 끝났는데 3학년 1학기 때 어떤 영역을 채워야 될까? 그러니까 서류로 끝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채워서 해두시면 좋겠다. 면접을 하시는 분들도 면접 비중이 30%니까 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놓고선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네요. 논술 전형이. 그렇구나. 제가 지나친 건가? 학생부 종합기회 농어촌 논술 위주. 네. 제가 지나쳤네요. 논술 위주 죽전 천안 인원 이렇게 되고 논술 80%에 교과 20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의학 계열은 제외되어 있지만 논술고사 내용이 인문사회 통합교과형, 자연은 수학 통합교과형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논술 보는 학교들 가져오는 이유는 항상 제 거 이제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논술 지금 합격 컷을 보면은 평균이 지금
숫자들이 다 대부분 4.7, 3, 4, 4.7, 3.9, 4.24, 4.5, 4.2, 4.5, 4.6 이렇게 되고요. 내신 컷 제일 낮은 친구들 최저에는 보면은 6.05도 있고요. 6.06도 있고요. 6.15, 6.32. 그러니까 이건 등록한 합격한 학생들 등급컷에서 6등급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에서 6등급 친구들이 충분히 쓸 수 있고, 근데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최고 등급이 1등급 때 친구가 뭔가 불안했는지 썼던 경우도 있긴 있네요. 네, 최초 등록, 최종 등록자에 이제 그 최고 등급의 각 한 개 학과가 1등급인 친구가 합격한 경우가 있고 2등급인 학과가 2.8, 2.9가 한 4-5개 있는. 네. 근데 평균 합격컷이 4점대 중반으로 되어 있고 최저가 제일 낮은 등급대 친구들 6점대까지 있으니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5, 6등급대 친구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논술 점수를 잘 받으면은 그 성적 격차에 대해서 20%에 대한 성적 격차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영역이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을 지금 보니까 경쟁률이 논술 지금 경쟁률이 30대 1에서 높은 학과가 48대 1까지 있네요. 근데 대부분 30대 초반에서 20대 중후반인 것 같습니다. 네.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는 16대 1, 20대 1이네요. 네. 더 낫네. 그 다음에 단국대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 4, 5, 6, 4에서 6등급 대 친구들이 논술 도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단국대 논술을 쓰는 친구들이 인하대, 아주대 이 정도 라인까지 혹은 플러스 알파로 서울권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4에서 6등급인 친구들이 만약 인하대, 아주대, 단대 요 그 인서울권을 제외한 학교들만 써서 도전을 했다면 합격하면 가야죠. 땡큐 하고 가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이 아예 없는 학과들도 있다. 네. 추합이 아예 없는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붙으면 가려는 학생들이 대부분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경쟁률 그렇고 최저 안내해 드렸고 추가 합격이 없다. 그 다음에 논술고사 평균 컷을 지금 보니까 수리 논술 쪽에는요 65점 평균입니다. 58점, 55점, 62점. 네, 50점대의 점수 분포도 있네요. 100점 만점 중에. 그 다음에 인문 쪽은 75점, 67점, 70점. 오, 제일 높은 학과가 한 군데 80점 있고 나머지는 다 평균 70점대다. 네, 70점대이면서 최저 제일 낮은 친구가 합격 컷이 6.4인 인문 쪽은 내신 등급 6.4에 평균이 70점대 논술 점수 70점대의 합격을 보이는 단국대학교 인문 논술이 되겠다라는 거. 네, 여기는 실제 최저가 없어서 실제 경쟁률 따로 안 왔는데 제가 몇 번 이제 얘기하지만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저가 없지만 실제 경쟁률을 따로 언급을 해놔줬어요. 그래서 뭐 접수한 게 30대 1인데 실제 온 친구들은 약 한 20대 1 정도로 5명에서 10명, 5에서 10 정도 경쟁률이 빠지는 형태를 보이더라. 그러면은 같은 비슷한 난이도의 비슷한 등급대 친구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뭐 30대 1에서 낮은 데가 뭐 25대 1 정도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빠지는 인원이 있고 한 실제 경쟁률은 3에서 5 정도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 요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건 저의 추측이다. 네, 그래서 인하대나 단국대나 아주대나 학생들이 같이 그러니까 4에서 6등급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질러보고 도전을 해보는 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도 그렇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시험을 보다 보니
논술 합격 컷 평균 점수도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80점대가 안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 물론 학교에서 점수를 빡세게 까다롭게 채점을 해서 점수가 낮은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답이 어쨌든 정해져 있고 풀이 과정이 있는 건데 100점 만점에 평균이 55점이 나왔다는 것은 반 맞췄다는 거죠. 반. 그리고 평균이 55면은 50점 이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55점 맞은 학과가 어디냐면은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래요. 통계학과인데 평균 수학 쪽인데 평균이 55점이야. 평균이 55면 플러스 알파 더 낮고 더 위가 있을 텐데 그거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가 그 통계학과는 내신 평균이 4.28이고 제일 낮은 친구가 6.31을 맞았고 제일 높은 친구가 3.19다. 그럼 제일 높은 3.19가 더 낮은 점수를 맞았어도 어쨌든 50점 반타작 이상 3등급대에서 4등급대 친구가 반타작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한 학과만 본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을 준비할 때 100점 만점에 이거 100점 다 맞을 생각하고 100점 다 맞는 걸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내신 4에서 6등급인 친구들 늘 말하지만 결국엔 정시까지 좋은 대학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 그래도 들어본 대학 처음 들어보는 대학 담임 선생님께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대학 부모님이 전혀 모르는 대학 말고 들어본 대학에 가려고 한다면 이름을 들어본 대학에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수시에서는 솔직히 쓰기가 어려운 단국대 못 쓰니까요. 왜냐면 지금 학종이나 그런 게 내신 것이 3점인데 못 쓰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정시로 가면은 정시에서는 3등급 되면 또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정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죠? 내신은 어차피 이렇게 됐어. 그럼 3학년 학기 때 선방을 해서 요때를 4대를 유지하는 거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시와 논술로 수시 전략을 짜서 논술로도 도전을 하고 정시로도 도전을 해서 두 번을 그 학교에 대해서 수시와 정시로 도전을 해보는 전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이고 정시까지 늘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엔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영어 절대평가 과목이니까 달성해야 되는 난이도가 정해져 있다. 플러스 수학 어차피 공부 수원수투 하면서 하면은 수원수투 플러스 내 전공 과목 선택해서 하면은 3등급 컷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한다. 영어 수학이. 그럼 이거 영어 수학 3 해놓고 나면은 탐구 영역 맞추면 도전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영어 수학을 공부하고 플러스 알파 국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국어 수학을 가지고 쓰는 약수령 논술이나 아니면 이과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를 잘 맞추면 100점 만점에 50점이 합격할 수 있는 수리논술 대학교다라고 하면은 내가 수원 수투를 정말 마스터해서 미적까지 해서 60점을 맞춰서 합격을 하는 수리논술 전략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근데 늘 제가 이야기하면 비교당하는 게 수리논술은 1, 2등급 친구들만 쓰는 거라는데요. 1등급 친구들만. 자, 수리논술을 제가 말하는 수리논술 쓰는 친구들은 4에서 6등급인데 그 친구들이 모의고사 1등급 나오나요? 그럼 그 친구들이 수시를 왜 고민하나요? 그죠? 그냥 수능 보면 되지 영어 단어 외워서. 그죠? 우리가 많이 듣는 이 수리 논술을 쓰겠다, 인문 논술을 쓰겠다, 논술로 수시를 쓰겠다, 지르겠다는 친구들은 가장 애매한 저는 3등급 때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등급 친구들이 희망하는 1, 2등급의 학교의 논술을 쓰라고 4, 6등급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4에서 6등급 친구들이 쓰는 논술 학교 평균 점수랑 합격 컷이랑 문제 난이도랑 이런 거 보시고 풀어보시고 그리고 공부할 의지를 갖고 이게 문제가 수원수투에서 나왔는지 다 미적 기하에서 나왔는지 제발 출제가 어느 범위에서 나왔는지 보시고 난 다음에 수리논술을 때려치든 이 인간이 제가 뭐 뻥을 쳤거나 말도 안 소리 했구나 여부를 판단을 하시기를 제발 바랍니다.
그러면 막 과고 친구들이 온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국대나 이런 데도 학교들 출신 학교들 비율 보면은 다 일반고 출신이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전형으로 쓰든 간에 대부분의 7, 80%의 모든 학생들이 다 일반고 출신이다. 경쟁하는 상대 대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어, 내가 어려운 만큼 내가 모르는 나의 경쟁자로 표현하기 참 제가 맨날 거슬리긴 한데 또 다른 그 수험생도 어렵다. 내가 어려운 만큼 내 등급만큼 쟤도 똑같이 받았다. 내가 수원수투 못하는 만큼 옆에 있는 애도 못한다. 누가 더 남은 올해 한 해 이제 3월이니까 3월부터 얼마나 수원수투와 함께 미적이든 기하든 공부를 누가 해갖고 오느냐의 싸움이다. 수리논술. 물론 이제 인문 논술은 완전히 또 글쓰기니까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글쓰기가 대신 다른 영역인 만큼 내신 대비하면서 글쓰기 대비를 어차피 못한다. 글쓰기 대비하는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 때부터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싸움이고 그 다음에 유불리가 있다면 저는 누가 EBS 수능 특강이나 그런 난이도의 지문들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가, 지문 독해력이 있으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인문 논술의 기본적인 지금 문제가 보면은요. 문제는 보자. 인문 논술 보면은 다 통합 교과형인데 지문을 해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단국대도 그렇지만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읽고 제대로 요약을 하려면 제대로 해석을 해야 요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약이라는 건 지문에 나와 있는 거를 알차게 뽑아서 짜내면 되잖아요. 그럼 알차게 뽑아내려면 주요 문장이 이거야 라고 해서 쓰면 된다. 그럼 일단 요약이 돼야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내 생각을 플러스 알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예, 가나다가 있으면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얘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옳다, 얘가 어떻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내용 이해를 해야 쓸 수 있다. 내용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문, 인문사회 통합교과형이래잖아요. 그럼 비문학 지문, 다양한 지문들에 대해서 읽고 해석하는 능력,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이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다 읽고 해석해서 다양한 지문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친구가 유리하겠다. 근데 4에서 6등급의 친구들 중에 특별히 누가 유불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저희 의견은. 우리 4에서 6등급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이. 물론 국어만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국어만 잘한다는 영역이 문제를 읽고 잘 푸는 영역이지 글 쓰는 영역은 아닐 테니 그 출발이 조금 유리한 거지 글쓰기까지 완전 유리하다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글씨가 예쁜 친구도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읽기 편안한 거. 사람이 읽고 그 채점을 하니까 그 원고지 칸 안에 들어가게 눈에 글씨가 잘 읽히게 쓰는 친구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유불리는 그런 포인트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 지문을 읽고 글쓰기 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다 우리 고3 때 글쓰기 안 하잖아요. 어차피 학교 수업 시간에. 그럼 모두가 다 안 했던 영역을 여름방학 때부터 원서 접수할 때까지 원서 접수해서 시험 볼 때까지 이때 하는 거다. 늦은 친구들은 접수하고 나서 공부를 하겠죠. 그죠? 어떤 친구들은 뭐 단국대나 인하대나 그런데 설명해서 수능 이후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해서 수능까지 보고 나서 2주만 보시는 친구도 있을 거고, 수능까지 가기 전에 하향 지원한 학교에 붙어가지고 에이 안 갈래 그러고 안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변수들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제발 그 내 등급과 안 맞는 애한테 논술하지 말라는 거랑 내 등급대 애들끼리 경쟁하는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구분을 하셔서,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전혀 다른 학교니까 구분하셔서 꼭 보시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서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 말고 마지막으로 있는 기회를 제발 도전을 하시고, 꼭 논술이 아니더라도 정시라는 것까지 있잖아요. 그죠? 3년 동안 공부한 거를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실력을. 그러니까 아직 남은 기간이 있는데 그냥 그거 하기 싫어서 적당히 타협해서 하향 지원으로만 생각을 해서 수시를 쓰는 걸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 왜냐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6등급 친구가 6등급으로 받는 학교 가서 얼마나 가서 또 잘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편입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네, 그 등급이 네 여기까지만 아유 네더뭐 구조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4에서 6등급 친구들에게 제가 말하는 논술과 3등급 친구들에게 논술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는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더라도 다른 데랑 비교해 보시더라도 네 다른 학교의 다른 논술이기 때문에 다른 평균 컷의 다른 내신 컷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을 꼭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단국대는 정시가 인원이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정시는 물론 당연히 여기 가나다 쓰면은 쭉쭉 빠지는 거긴 하지만 추가 학교가 막 100명대까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렇게 인원 많은 학과들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3등급 대 컷이면은 네, 충분히 합격 가능한 학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영수 3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정시까지 고려한 네, 대학 전략, 수시 전략 짜셔서 학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맨날 결론은 논술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4에서 6등급 친구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논술밖에 없어서 논술만을 자꾸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용기를 갖고 도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도전해 보실 분들은 제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우리 4에서 6등급 친구 여러분들 인문이든 수리든 우리 논술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